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좀 들어봤을 거고,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뭐 커뮤니티 칼리지 그냥 한국의 무슨 전문대 아니야? 4년제 못 가는 그런 전문대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조금 오해도 좀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또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텍사스에 있고 저희 인투 유학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블린 컬리지, 커뮤니티 컬리지를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인투 유학센터에서 1년 반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졸업한 학생의 구체적인 예를 또 들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우리 학생한테 너가 우리 영상을 찍을 건데 PPT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그대로 나오네요. 김하진 학생. 저기 김하진 학생. 자, 우리 이름은 김하진 학생이었는데 저희 뭐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정말로 많죠. 정말 많을 거예요. 뭐 대학교만 이제 한 4,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를 하면 뭐 훨씬 더 많겠죠. 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맞습니다. 2년제 학교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면 뭐 전문대 맞아요. 하지만 그냥 한국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전문대 수준의 그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미국인들도 일부러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가 이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텍사스에 살고 있었어. 근데 대학교를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out of state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유학생들과 같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같은 주에서 살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인스테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학비가 비싸. 4년제는 비싸잖아요. 정말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리 비싸야 뭐 한 학기에 500만 원 지금 뭐 6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사립대나 뭐 주립대나 한 학기에 2만 불에서 3만 불 뭐 이렇게 가니까 4만 불 지금 뭐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이런 데는 4만 불까지 간다고 하죠. 4, 5만 불 한 학기에. 보통 이제 1년으로 치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거죠. 3만 불만 쳐도 얼마입니까? 4천만 원. 한 학기에. 학비가 이제 4천만 원 한 학기에. 이게 학비만. 그러면 이제 또 생활비 이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1년에 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특히 유학생들도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인투 유학센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정말 돈이 뭐 어디 사장님 아들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가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훨씬 저렴해요. 커뮤니티 칼리지 자체가 훨씬 저렴하고 1, 2학년을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고 이제 3, 4학년을 이제 편입해서 유니버시티를 이제 다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냐면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는 정말 싼 곳은 1년에 한 5천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해 줄 여기 이제 블린은 1년에 10,000불 정도 됩니다. 만약 1년에 5천 불이면 얼마죠? 600만, 700만 원?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죠. 한국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10,000불이어도 정말 저렴한 거죠. 그래서 10,000불 정도 되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칼리지를 1년 다니고 그다음에 편입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무리 없이 또 할 수 있냐면 보통 대학교가 전공만 배우지 않아요. 전공과 교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닌 걸 굳이 유니버시티에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 2학년은 보통 이렇게 전공 말고 이렇게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공 이외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블린 컬리지에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듣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전공은 뭐 유니버시티를 가서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한 30% 대학생들도 이런 과정을 선택을 한다. 당연히 뭐 유니버시티를 바로 못 가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왔다 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좀 비용 때문에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러면 뭐 장학금 받고 간다 그러면 뭐 누가 안 가겠습니까? 라면 말이 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간다. 그래서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게 유니버시티도 있고 컬리지도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컬리지도 4년제입니다. 유니버시티도 4년제입니다. 커뮤니티 컬리지가 2년제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컬리지는 컬리지하고 유니버시티는 뭐가 다르냐면 유니버시티는 원래는 그 대학원 과정이 있는 그런 학교, 좀 종합대학교라고 좀 큰 학교를 유니버시티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보통 대학교 안에 단과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컬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리지들이 모여서 유니버시티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예일대나 이렇게 하버드 이런 데 가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안에 무슨 컬리지, 무슨 컬리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예일대학교 갔었는데 예일대학교 안에 보면 그 종교적인 학과가 있는데 거기가 조나단 에드워드 컬리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컬리지는 조금 작은 단위, 이제 유니버시티는 좀 큰 단위. 그러니까 둘 다 근데 결국은 대학교다. 그러니까 4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컬리지가 2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식처럼 커뮤니티 컬리지가 절대로 어떤 퀄리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름이 전문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예요. 그래서 2년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하기보다는 편입하는 용도로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블린 컬리지 졸업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김하진 학생이 AS 디그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AS가 뭐냐면 AS 그 After Service가 아니죠. 자, A는 Associate, 그 다음에 S는 Science입니다. 그래서 그 문과 이과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언스는 약간 이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트가 들어가면 문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A 디그리가 있고 AS 디그리가 있어요. 그래서 A는 Associate of Art Degree, 그 다음에 AS는 Associate of Science. 그래서 이제 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하진 학생은 이제 AS 디그리를 이제 받았죠. 비즈니스 파트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블린 컬리지는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총 학생 수가 16,000명, 15,000명 이 정도 되고 캠퍼스가 상당히 많아요. 온라인도 있고 뭐 브레넴이 메인 캠퍼스인데 브레넴, 브라이언, 릴리스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브레넴과 브라이언과 릴리스.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그 인터 유학센터가 이제 있는 곳이 여기 브라이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도 한 20분 가까워요. 브레넴도 한 40분, 50분 가깝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가 메인 캠퍼스가 이제 브레넴이긴 하지만 브레넴보다도 브라이언이 학생 수가 더 많아요. 여기가 브라이언이 한 6,000명 정도 되고요. 브레넴이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고 릴리스가 한 4천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작은데 왜 브라이언이 많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텍사스 A&M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블린으로 오는 학생들은 텍사스 A&M을 가기 위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좀 더 이제 규모는 이제 브레넴이 크긴 하지만 브라이언이 좀 더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뭐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1개 학과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뭐 어카운팅, 또 회계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럴, 농업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이게 전문대다 보니까 전문적인 대학교죠. 다 보니까 이제 carpentry, 그 carpenter, 목수, 뭐 이런 과들도 있고, 뭐 화학과,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터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도 있고, 뭐 과학 쪽에도 쭉 있고요. 비즈니스과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이제 건축 쪽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riminal justice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economics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다음에 engineering 중요하죠. English. 그다음에 뭐 이런 웬만한 과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학과가 있죠. 뭐냐면 바로 nursing 부분입니다. 어디 갔죠? nursing.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 대학을 뽑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너싱. 제 생각에는 이 김하진 학생이 자기가 비즈니스를 졸업했기 때문에 여기 비즈니스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엔지니어링, 진짜 미국에서는 지금 엔지니어링이 스템 계열 짱이죠. 그다음에 널싱도 지금 좀 꽤 괜찮죠. 이제 보통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이나 널싱도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블린 널싱이 참 유명해요. 비즈니스도 뭐 비즈니스는 어딜 가나 이제 유명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학과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블린을 다닌다 이러면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를 간다라는 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텍사스 A&M에,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있어요. 뭐 UCLA 같은 경우는 그 UCLA 주변에 있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편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맞춰서 이제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학생도 이제 텍사스 A&M으로 이제 편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과로 먼저 이렇게 A&M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뭘 들어야 되는지. 특히 여기에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required course.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를 미리 듣지 않으면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도 맞춰서 들어야 돼요. 어떤 크레딧은 4학점짜리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보시고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이런 과목들을 이제 맞춰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블린이 이제 블린 어디 갔어요? 블린 한번 이제 띄워줄게요. 여기 블린이 좋은 게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는 보통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꼭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을 담당해주는 이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학과 아카데미컬한 부분에서의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사람하고 꼭 상담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 학교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학교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 학교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 이제 요구되는 게 뭔가 그걸 맞춰서 듣고 싶다. 그럼 그분들이 짜줘요. 이렇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김하진 학생도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쭉 그 수업을 4학기를 이렇게 짠 거예요. 내가 4학기를 이렇게 15학점씩 듣겠다. 왜냐면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는 이제 준학사 이제는 60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도 4년제는 120학점을 졸업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대는 60학점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쭉 짜줘요.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어드바이징을 해서 4학기를 딱 짠 겁니다. 근데 김하진 학생은 왜 제가 이 학생을 선택을 했냐면 이 학생이 조기 졸업을 했어요. 2년 코스를 1년 반 만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계속 들어야죠. 그죠? 여름 학기도 듣고 겨울 학기도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4년 코스를 4년이 아니죠. 이제 4학기 코스를 3학기 만에 이제 마치게 됐다. 1년 반 만에 이제 마치게 되어서 이제 준학사를 따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하진 학생은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라서 한국은 어딜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되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편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S 아까 설명드렸죠? 이 Associate Degree, 이 준학사 그 자격이
이 증이 디그리가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제 장점을 좀 보면 4년제 편입에 최적화되어 있다. 비즈니스 디그리, 메이스쿨은 그 텍사스 A&M 비즈니스 스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비즈니스가 어딥니까? 비즈니스 대학교가 우리 그 저기 어디냐? 아이비리그 거기에 왓슨 스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유펜 거기에 있는 스쿨 유명하죠.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한 그 트럼프 대통령도 편입을 했죠. 근데 이 4년제 편입이 최적화되어 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준학사 취득 후에 4년제로 편입하면 전체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한국은 편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60학점인가 이렇게 이제 맞추고 편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돼서.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한 학기만 들어도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학기, 두 학기, 3학기 상관없어요. 편입하는 조건을 맞추면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만약에 내가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비즈니스로 내가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 8개 과목을 들으면 3824니까 보통 한 학기에 12학점 정도 듣거든요. 그럼 두 학기만 이것만 빡시게 듣고 편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편입하려고 뭐 할 수도 있죠.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못 듣죠. 그래서 만약에 한 3학기 정도 들어. 그러니까 내가 60학점이 아니라 한 50학점 정도 듣고서 편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4학기를 다녀도 60학점을 못 채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학점이 12학점이에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4과목을 듣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4과목만 들어도 쉽지 않은데 원래로 4학기로 치면 뭐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런 거 안 듣는다 하면 15학점씩 들어야 돼요. 근데 15학점씩 듣는 거 5과목 듣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2학점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이 4학기가 지나도 60학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래도 편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프로리퀴시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만약에 50학점을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50학점이 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거는 인정해 줄게, 이거는 인정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가 바뀌잖아요? 과가 바뀌면 이제 안 되겠지만,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상한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어? 그럼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편입을 했는데 다시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학점을 채웠어요. 그래서 준학사를 받았다는 거죠. 준학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60학점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을 했어.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학점을 텍사스 A&M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학점만 3, 4학년 때 채우면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하면 2년에 딱 편입하고서 2년에 끝나지 않아요. 보통 2년 반에서 진짜 길면 3년, 진짜 4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준학사를 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준학사 취득 시 한국 대학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뭐 한국으로 이제 편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학사를 따면 정말 많은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로 취업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이제 유학생의 경우에는 그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OPT가 나옵니다.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해요. 준학사를 받아도. 그래서 준학사를 졸업하고 1년 동안 OPT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입해서 4년제 졸업하고 이제 배철 디그리를 졸업하고서 또 1년 OPT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또 1년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OPT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만 1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준학사 1년, 4년제 1년, 석사 1년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편입으로 또 갈 수도 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또 괜찮은 학교로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또 편입 영어도 봐야 되는 곳도 있고 뭐 안 보는 곳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잘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다시. Associate Degree는 2년제 졸업을 했을 때 받는 졸업장입니다. 그리고 Bachelor's Degree는 4년제를 졸업하면 받는 거고요. 그리고 4학년 끝나면 어디 갑니까? 대학원에 갈 수 있죠. 이 Master's Degree, 이게 이제 4년제 졸업하고서 석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Doctoral Degree, 이게 박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A, B, M, D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년제를 졸업하고 뭐 편입을 해서 별처로 가서 졸업하고 그다음 마스터. 제가 한국에서 Associate Degree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점을 더 채워서 이제 Bachelor's Degree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Master Degree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닥터럴 디그리를 할지 말지는 이제 또 나중에 가서 볼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지금 졸업을 1년 반 만에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들었나 볼까요? 그리고 또 약간 자신 있나 봐요. 뭐가 있냐면 학점도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웬만큼 다 A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A를 등급을 받았어요. A. 지금 시메스터 첫 번째 올 A를 받았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는 안타깝게 B가 하나 있네요. 뭐죠 이게? American History. 이게 미국 역사. 이게 한국 사람이라 미국 역사를 잘 몰랐나? 왜 이렇게 B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B 하나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기에 또 B를 하나 받았네요. 뭔가요 이거? Cultural, 뭐 language, 이게 뭐 필라소피인가요? 철학,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이 학생이 지금 김하진 학생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역사나 이런 사회 쪽이 좀 약한가요? 이거. 자, 그 다음 마지막 학기는 또 B를 하나 맞았네요. 자, Life, 뭐 Physical Science. 이런 거에 B 하나 맞았네요. 그래도 학점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학점이 3.85네요. 3. 제가 또 하진이 학생 보고 너 사진 올려도 된다. 또 본인이 만들었어. 또 이렇게. 멋있습니다. 텍사스 블린 컬리지 2기 첫 번째 AS 준학사 취득. 축하합니다. 블린 컬리지 2기 김하진. 4.0 만점에 3.85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 짤을 봤는데 엄마 나 3.8 맞았어. 근데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야, 그 점수 갖고 뭘 하냐. 100점 만점이 아니라 4점 만점에 3.85 정말 높은 겁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비즈니스과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과는 3.75 정도만 되면 무조건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알아봤더라고요. 본인이 친구가 그 지금 메이스쿨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얘기해 준 걸로 3.75면 충분히 편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3.75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한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해야 이 정도 점수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유학을 오는 트랙이 두 트랙입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유학 가야지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오는 코스가 있고 약간 도피성으로 오는 학생도 있어요. 약간 이제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나를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잘 안 됐으니 미국에 가서 좀 새 인생을 살아보자. 요런 학생들이 좀 있는데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는 절대 미국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올 때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했는데 안 됐는데 미국에 온다고 그게 당연하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솔직히 김하진 학생 한국에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약간의 방황의 시기? 그러다가 정말 인투 유학원 센터를 만나서 저희가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유학생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대학교 가면 아니,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캠퍼스의 낭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잔디밭에 누워서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든지 뭐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녀봤지만 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뭐 한국만은 아니겠지만 이게 요즘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딱 대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선배들이 막 그냥 무슨 1학년 때 무슨 공부를 하냐 막 술 먹어 아니면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이게 판이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자 내가 올바르게 앞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꼴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리진 않습니다. 절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끊임없이 인커리지 해주고 할 수 있어! 너는 세계적인 리더야. 너는 정말 great한 리더가 될 거야. 계속 힘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국에 갈래요. 일어나 옆에 붙잡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인커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 김화진 학생도 이렇게 당당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우리 김화진 학생이 했다면 여러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김화진 학생이 엄청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까지 정말 열심히 또 저희 리더로서 섬기다가 이렇게 한국을 들어갔고 잘 한국에서 또 군생활 마치고 2년 걸리겠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우리 텍사스 A&M으로 지금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AS 준학사를 일단 우리 김하진 학생을 예를 들어서 또 잘생겼네요. 이렇게 사진이 조금 잘 나온 건가요? 이제 잘생겼어요. 자, 우리 김하진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미국에서의 이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일단 첫 번째로 외롭죠. 뭐 가족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도 뭐 한국 사람들도 없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유학을 보내고 부모님 중에 이제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뭐 본인이 난 유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미국으로 편입하고 싶다 얼마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역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도 중요하고 그냥 싸니까 간다? 이건 진짜 안 되고요. 특히나 더 미국은 특히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까지 생각을 한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과를 가면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요즘에 뜨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니면은 뭐 나는 상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과 뭐 이런 거 미국에서 이제 전공을 하잖아요. 바로 뭐 졸업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취업률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넘었나 0.0001%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게 취업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하려면 그 할 수 있는 과로 가야 됩니다. 내 적성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미국으로 취업하려고 한다면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STEM 계열이라고 하죠. STEM 뭡니까? S, Science, T, Technology 그리고 E, Education 아니죠. E, Engineering 그 다음에 M, Math 요 이제 이과죠. STEM 계열의 엔지니어링 쪽 이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미국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솔직하게 한국에서의 엔지니어링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더더더욱이나 미국에서는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사람들의 이런 기술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엔지니어링이나 스템 계열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 텐데 텍사스 A&M 지금 이제 편입하려고 하는 이 텍사스 A&M 엔지니어링과 정말 좋습니다. 미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이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선호도 1위입니다. 텍사스 A&M이.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텍사스 A&M도 좀 다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블링 컬리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컬리지는 정말로 많습니다. 어딜 가나 커뮤니티 컬리지는 많고 대부분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학교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이제 좀 선택해야 되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기 위해서 유학을 오시면 안 돼요. 뭐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은 대학교 이제 4년제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연결돼 있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텍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LA에서 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고요, 뭐 산호세 이런 데서 오고요, 저 뉴욕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지금 1위예요. 뭐가 1위냐면 이제 이사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텍사스의 메인 도시가 어디 있죠? 휴스턴,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이렇게 있거든요. 아주 장난 아닙니다. 지금 휴스턴이 1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이사를 오는 비율이 가장 큰 곳이 이제 휴스턴이고, 한국 사람이 지금 붐업되는 곳은 달라스입니다. 달라스 지금 눈 뜨면은 한국 식당들이 막 열리고 있대요. 막 그래서 어디는 좀 한 달, 두 달, 얼마 있다가 그 건물 통째로 또 이렇게 15개인가요? 그 식당이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그 코리안타운에. 이런 식으로 지금 텍사스가 거의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만 명 정도 이제 살고, 지금 뭐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뭐 LA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 뉴욕을 넘어가지 않을까. 뉴욕이 한 2, 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달라스가 조만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여러분들 붐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찾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텍사스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삼성 반도체 옆에 뭐가 있죠? 한국 산업단지. 와우, 어메이징,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K-팝, 캐대헌, 와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그 유학센터랑 연결돼 있는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프라이빗 스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 애들이 진짜 캐대언 난리가 났습니다. 캐대언을 20번을 봤대요. 캐대언을 20번을 봤대요. 20번을. 그러면 맨날 캐대언 노래 부르고, 이제 지금은 조금 시기가 지나서 그렇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캐대언 뭐 난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KFD라고 코리안 푸드 데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초청하잖아요. 와, 너무 좋아요.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합니다. 뭐 잡채라든지 불고기, 뭐 떡볶이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에서 그 한글을 또 가르치거든요. 미국 애들한테. 야, 너무 좋아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도 와요. 그래서 뭐 자기 이름을 줬어. 백인이거든요. 남자인데 이름이 허드슨인데, 이 학생은 자기가 이제 이름을 줬어요. 한국 이름을 줬어요. 한국 이름을 저희를 만나서 진 게 아니라 먼저 져가지고 왔어. 그래서 혁준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준혁이었나? 하여튼 혁준인데, 이 학생, 이런 학생들도 오고, 막 한국말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 또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 지금 막 미국도 날리고, 텍사스도 날리고, 뭐 여러저러 날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또 지금 뭐 한국의 환율이 높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먼 미래를 보시고, 당연히 뭐 저는 뭐 그렇다고 미국이 최고야, 뭐 그건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위상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미국에 있으면서 답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워낙 빨리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좀 느긋해요. 그리고 뭐 세워라 내워라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약간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제 마음도 가끔씩은 차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미국이니까 이래서 이제 한국에서 1시간 할 거 2, 3일 걸려서 미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뭐 한국이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원리원칙을 좀 지키고 예약제 이런 게 너무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플래닝을 하면서 저는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하고 이러면, 한국은 뭐 딱 생각났을 때 뭐 은행 가고
딱 생각났을 때 뭐 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가버먼트에 간 이제 행정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고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두 달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급하면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지만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만료가 돼서 12월 31일 날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뭐 한 달 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이 알려드릴까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취소되는 게 딱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그날 새벽 6시에 딱 들어가 봤는데 그날 게 딱 나오더라고요. 11시 40분, 오전 11시 40분. 그래서 바로 가서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또 미국에도 또 살만합니다. 또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요런 좀 꿀팁 이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칼리지로 와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아끼고 그 다음에 편입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코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시티를 바로 가면 뭘 봐야 돼요? SAT 뭐 요즘에 많이 안 보기도 하지만 SAT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쟁률이 좀 심해요. 이게 한국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편입은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A&M 유니버시티를 그냥 1학년도 들어간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편입으로 간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 A&M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그 여기가 주립대학교거든요. 텍사스 A&M이 주립대학교인데 장학금 제도도 있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퍼블릭 스쿨 중에 20위권 정도 되고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 1위인 학과도 있고 그죠? 어디 학교죠? 그 어디 학과죠? 그 석유공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대 이런 것들 이제 미국 1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른 과들도 이제 좀 좋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A&M도 이제 여러분들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편입으로 가면 좀 더 쉽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서 유니버시티를 가고 그리고 한번 취업 기회를 좀 노려보고 솔직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대학원 가야 돼요. 그럼 대학원 가서 좀 더 공부하다가 이제 또 편입하게 되고 석사를 가고 취업을 하면 좀 더 좀 쉽습니다. 경쟁률이 좀 쉽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서 뭐 하루아침에 맨날 바뀌는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게 그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가장 크게는 뭐가 기회의 땅이냐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도 돼요. 다 없고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 냈던 비용이 얼만데 그죠?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좀 눈치도 보고 주변에서 뭐 나이가 들었는데 또 다시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과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솔직히. 약간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존중을 해주는 거죠. 개인주의죠. 개인적인 나도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거. 이게 이제 개인주의이죠. 이기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뭐 미국 생활이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 기회의 땅이고 또 얼마든지 또 좋은 또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제 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5년 차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웬만한 미국에 있는 관광지는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저기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뉴욕 쪽에, 그 다음에 워싱턴 DC 쪽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남부까지, 여기 텍사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여기까지. 제가 안 가본 곳은 저기 시카고 쪽, 요 중부에서 북부 여기만 안 가봤지 제가 웬만한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뭐 미국에 대한 뭐 궁금한 거 있어도 제가 뭐 시간 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